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수익을 안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시작하고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우리 시장 지수는 쭉쭉 최고가를 달려가고 있지만 하락 종목 수에서도 원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시장은 축제 분위기인데 왜 내 종목은 울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엉엉 울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금요일 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주간의 시장이 다 마무리됐으니까요. 오늘 일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도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2782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0.06% 상승하면서 2772포인트의 마감입니다. 자, 코스닥도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4% 오르면서 947선에서 마감입니다. 그리고 종일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과 하락을 넘나들던 코스피는 오늘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하며 마감 지었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오늘도 함께 덜어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3,880억가량의 매수 규모를 나타냈고요.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중입니다. 오늘도 외인들의 눈길이 코스닥을 향해 있는 모습이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들 위주로 담아갔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이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라서 확실히 기관은 좀 양시장 모두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달러 약세 기조가 좀 길어지는 만큼 이제는 달러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1,097원 선까지 올라와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테슬라 관련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일 테슬라가 S&P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S&P가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이 테슬라 기대감과 함께 국내 납품업체들, 부품주와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릅니다. 센트럴모텍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공급하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요. 테슬라의 차체 부품을 공급하는 명신산업도 함께 상한가입니다. 제 기억에는 지난주 이 시간에 명신산업 정말 긍정적으로 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의 상승으로 따지면 명신산업이 120%가량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 7일에 상장한 명신산업은 10거래일 만에 종목가 대비 6배가 넘는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개별 특징주로는 현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 도달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흐름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8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소식으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임상 이상 진입을 위해서 위탁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바이오 오늘도 상한가 유지하면서 34,150원에 거래 잘 맞춰줬네요. 다음으로는 삼보산업 살펴보시죠.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관련주 찾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보산업은 가덕도 인근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오늘 16%가량 급등세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LS그룹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LS전선이 2,320억 규모의 제주 해적 케이블 사업을 수주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LS네트워크스는 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LS전선 아시아도 18% 급등세 보이기도 했는데 마감 때는 윗골이 달면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 도입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반기에 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3만 원 선까지 돌파 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8% 상승으로 마감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의 급등 속에 구배당 유틸리티 중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전 KPS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 KPS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긴 했네요. 그래도 3에서 4%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금요일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정말 특징주 살펴볼 것들이 많은 만큼 정말 이슈와 개별 호재 속에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또 여러분들의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오늘은 또 한 주간의 업종 싹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금요일 밤 또 오늘은 어떤 분이 등장하실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불타는 금요일 밤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구해줘 스탁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한 주를 정리해주는 남자 이대용 전문가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밤은 이렇게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저희에게 상담들 남겨주셔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데요.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남기시면 안 되고요.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꼭 담아서 저에게 남겨주셔야 하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또 어떤 부분 상담을 원하시는지 함께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좀 할 얘기가 많아요. 털어놓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문자란이 좀 짧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요.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클릭하시고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질문들 계속 남겨주셔도 좋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망이 궁금한 종목들, 앞으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들도 함께 질문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빠르게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한 주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번 한 주를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오늘도 베스트 업종을 꼽아와 주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금요일 이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가끔씩 저희 채팅창 평일에도 놀러 오시곤 하잖아요. 저희 애청자분 중에 장비버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 주 또 이대용 전문가님이 금요일에 얘기해 주신 걸 되게 쭉쭉쭉 잘 가더라.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어서 오시면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는 어떤 업종을 또 눈에 띄게 보셨을지가 궁금하네요. 정리를 해주실까요? 살짝 좀 부담스럽네요. 너무 일단 부담이 이번 되셨나요? 주 좀 강했던 종목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던 그린 뉴딜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그린 뉴딜이 엄청나게 그 업종만 상승이 나타난 흐름은 아니고요. 제가 그린 뉴딜과 함께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죠. 그런 부분이 좀 오늘 이번 주 시장과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린 뉴딜 관련해서 투자 계획 등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사실 누구나 그린 뉴딜에 대해서 앞으로 유망하고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최근 대형주 위주의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금 반도체나 해운이나 건설업종 위주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 그린 뉴딜 같은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 시장이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대형주조차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이 해당 수급이 앞으로 그린 뉴딜 섹터로 유입될 것이고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해당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고요. 좀 그린 뉴딜을 포함한 이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좀 나타났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은 이거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이 중소형주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이 대형주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더 필요하고요. 2차 랠리를 위해선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0년간의 코스피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제 12월 셋째 주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연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 대금 또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배당락을 앞두고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는 이제 중소형주, 연말과 연초에는 중소형주 강세장이 나타나더라.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시라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린 뉴딜로 돌아가가지고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나 봤을 때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1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이 12월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린 뉴딜 쪽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언급드린 종목인데요. CS 윈드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CS 윈드는 이제 연간 풍력 타워 생산 능력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해당 시점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이후로 이제 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다. 사실 이 종목은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대장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린 뉴딜, 뭐 친환경 인프라가 아니더라도 일단 업황 자체가 미국에서 5년 동안 호황일 예정이었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호황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투자 계획이 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너무 좋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기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아무래도 바이든 정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강 MNT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 종목 해상 풍력 발전기의 부품인 자켓 수주 이력이 있고 일단 풍력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종목 또한 이제 강한 상승폭 나타나면서 이번 주 주도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6%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는데 사실상 이슈를 앞두고 상승과 이제 하락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할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안내를 드리면서 좀 풍력 관련주만 좀 많이 안내를 드렸어요. 풍력 관련주 세 종목 안내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너무 풍력만 알려주신다 해가지고 태양열 급하게 또 태양열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 또한 사실 이번 주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린듀일 중에서 이 에너지 업종이 먼저 반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OCI 같은 경우는 화합물 제조, 뭐 폴리콘, 실리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해당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급적으로도 짧게 봤을 때도 이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관련 기대감을 지속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1월 정권 출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1월까지는 모멘텀 그 이상까지 투자기 나타낸다면 더욱더 모멘텀을 지속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해 주신 게 이번 주에 또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전문가님 마지막 베스트 업종들 꼽아주시는 것들 항상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린뉴딜이 강했다. 그중에서도 풍력에너지가 정말 강한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CS윈드, 삼강 MNT 그리고 OCI까지도 또 관련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근데 또 종목별로 테마별로 강세가 계속 또 지속이 됐던 만큼 또 하나 더 꼽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또 없었을까요? 일단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폈던 것 같은 이제 OLED 쪽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 지난번에 종목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관련 부분에서 이 OLED 업황에 대해서는 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게 있죠?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에 따른 수요 회복의 기대감이 있죠. 관련 부분이 전반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면은 좀 개별적 이슈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된 수요죠. 아무래도 뭐 재택근무나 뭐 원격 수업 같은 걸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트북이나 PC 판매량이 늘어났겠죠.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 OLED 업종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관련 부분이 실적 개선 기대감,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좀 불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개별적인 이슈 나타났죠. 지난 11일 LCD 유리기판 시장에 세계 유리기판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 공장에서 좀 정전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 NEG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납품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LCD 패널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서 이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LCD 패널 가격이라는 게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수요 면적 증가율과 공급 면적 증가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 게 이 부분인데 사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등락을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나 이 OLED 업종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 좀 끌고 가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업황 추세에 맞게 잘 좋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은 가장 대표적이죠. LG 디스플레이 먼저 보시자면은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유 관점으로 안내 드렸어요. 종목 상담을 남겨주신 분께 해당 관점에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정전 이슈로 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가 보이는 것만 믿냐면은 이제 수급을 보면 아실 겁니다. 사실 부정적인 관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전 사태에 대해서 왜 이 LG 디스플레이에게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수급
수급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모두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사실상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 시장 자체는 호재로 인식하고 상승 추세를 좀 강화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랫동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좀 기지개를 피고 있는 OLED 업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단기간 이 추세를 이어나가시려면 해당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대응해 나가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다음 종목으로 이제 코세스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좀 몇 가지 안내 드리자면 이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레이저 리페어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추세와 함께 점차 좀 기지개를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는 OLED 업종에 좀 관심이 많다, 준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내 드리는 종목들로 좀 구성해서 기대 수익률 높이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외인과 기관에 좀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고 해당 상승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해당 흐름에서 이제 목요일 날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약 9% 강세 흐름 나타나고 오늘 같은 경우 조정 흐름이 좀 일부 나타났는데 해당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고통받다가 이제금 다시 기지개를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종목도 놓치지 마시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고 있는 영호 DSP입니다. 권영호 전문가가 생각나는 이제 영호 DSP인데요. 네. 일단 이 종목 또한 최근에 좀 강한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OLED, LCD 등의 검사 장비를 제조합니다. 업황이 개선된다면 이 검사 장비 또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수급적으로도 외인과 기관에 최근 들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 해당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 우상향 추세는 좀 기대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 정도 안내를 드렸고요. 업황 또한 안내를 드렸으니까 다시금 LED 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OLED 업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들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주신 대로 오랜만에 OLED가 또 올라오기도 했던 이번 주 시장이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상승 추세 유효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는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얘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언급해주신 관련주들도 잘 기록해 놓으셨죠? 잘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번 주 업종과 또 체크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잠시 뒤 마지막 코너에서는 다음 주 눈여겨볼 코너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오늘은 벌써 사연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금방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 계속해서 사연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걱정과 고민이신 종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담아서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하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대용 전문가님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셔서 빨간색 버튼,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바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또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또 뭐 수익 중인 종목들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언제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종목들도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종목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사연창 열어봤는데 사연창이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자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831번이고요. 명신산업이 또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명신산업 손절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방송 보고 보유했더니 큰 수익 중입니다. 저는 지금 팔아야 되는지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19,590원대 매수하셨고 비중은 23%로 들고 계신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봐드린 그분인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횡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크셨었는데 이번 주 바로 또 슈팅이 나왔죠. 앞서 살펴봐드린 대로 테슬라 이슈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 4만 원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2배가량의 수익을 챙기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명신산업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명신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게시판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금요일 그때 명신산업 주가를 보시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죠. 제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투자 포인트라고 할까요? 관련 부분 좀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공통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제가 상장을 언제 한다고 했죠? 보통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좋을 때, 그리고 지수가 좋을 때, 왜 평가를 가장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 시기에 상장을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명신산업도 지수가 좋을 때,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 상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죠? 전기차 지금 최근 흐름 좋은 상태에서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었죠. 해당 부분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 속에서 보통은 시작을 하더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 주가로 봤을 때는 사실 뭐 박스권 구간에서 위치하고 있다고 제가 그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텐데 이런 보유하기보다는 일단 신규 상장주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그때 차트로 선 그으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뭐 선까지 그으신 분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 하시면서 목표가라고 잡아드릴게요. 자, 이게 해당 금요일 날의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박스권을 안내를 드렸냐면요. 일단 21,000원대 구간이 처음에 전고점의 박스권 상단부였잖아요. 그리고 저점권의 16,900원이 한 차례 상한가 이후에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박스권 하단부가 되겠죠. 자, 제가 중간값을 그어 보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관점이 19,000원에서 19,200원대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지와 저항 다 아시죠? 해당 구간에 이제 지지를 받았고요.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항을 하려고 하는데 저항으로 막혀서 돌파를 못하고 또다시 막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권 하단부 이탈 시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매도 관점으로 삼으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 19,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라? 보유 관점으로 삼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박스권 하단부 이탈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이제 중간값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19,000원 돌파하면 어떻다? 바로 보유하셔라. 왜? 이 주가 상단부,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새로운 박스권 위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흐름, 좋은 흐름을 만들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목표가는 이제 기업적인 뭐 이나 이런 부분, 실적적인 부분에서 얼마가치 평가를 받는가의 주식의 정석이고요. 사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종의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죠. 여러분들의 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관련 기대감이 현재의 주가를 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대응 드리냐 하면은 일단은 시세가 어느 정도 강도가 꺾이는 시점에서 수익 확정까지 해당 가격을 잡아 드릴 것이고요. 상승 시에는 사실 지속 분할 매도 관점을 끌고 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해당 관점은 일단 이 양봉의 중간값이죠. 보통 중간값을 이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이제 하락의 힘이 또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중간값인 36,500원 정도에서 수익을 확정시키시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 꿈과 함께 조금 더 나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이분의 사연으로 열어봤지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상한가 도달하면서 지금 4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명신산업인데요. 아마 진입 가격대는 좀 다 다르시겠지만 36,500원대에서 수익 확정 실현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도하시는 대응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더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들도 구해드려야겠죠? 바로 사연창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고민이 크신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끝번호 3547님의 문자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더구전자 부탁드립니다. 20%인데요. 너무 느릿하게 가네요. 아이폰 관련주라서 기대가 컸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려주세요 하고 울고 계십니다. 자, 더구전자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매수가를 또 안 남겨주셔서 얼마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 뭐 관련주로 좀 묶이기도 했었고요. 휴대폰 카메라 모듈주로 엮여 있습니다. 더구전자 지금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 지금 아이폰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매수가를 안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는 매수가 남겨주시고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 아이폰 판매량을 30% 늘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수요가 앞으로 진작이 된다면 관련 수요량을 좀 맞추기 위해서 30%좀 증가시키는 거겠죠. 해당 증가가 된다면은 이 아이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카메라 모듈이고요. 카메라 모듈은 이번 주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실. 근데 관련해서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 종목 또한 다시금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또한 해당 이슈로 인해서 모듈 쪽 좋았기 때문에 모듈에서 좀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지만 좀 밀린 모습이죠. 아무래도 아이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수급이 많이 붙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수요 회복에 기댄 기대감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실적 수혜 그런 부분이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보유 관점으로 삼으셔도 좀 수요 회복과 함께 신학기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아니고 이제 휴대폰에 대한 그러한 실적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 없이 일단 매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내년 1분기까지 보유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폰 관련주와 묶였기 때문에 아이폰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내년에는 또 수주를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아이폰 12 출시한 뒤로 아직도 좀 대기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구전자도 내년 1분기까지는 더 봐도 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시면서 전략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땐 다시 사연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분들 구해드리러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번에도 좀 문자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3753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캐리소프트가 들어와 있고요. 5,340원에 16%입니다. 한참 기다려서 지금 조금 손실 구간인데 어찌하면 좋을지 또 이전에도 다시 떨어져서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한참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5,340원부터 들고 계셨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한 4,900원 구간까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약손실 구간이십니다. 캐리소프트 비중도 16%라고 하셔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네,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엔젤 산업인데요. 엔젤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좀 산업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엔젤 같은 거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 방송국 캐리TV를 좀 운영 중이어가지고 키즈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젤 산업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최근에 나타나죠. 최근 나타난 중국의 출산 완화 정책이라던가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196조 투입을 이번 정부에서 밝혔죠. 근데 엔젤 사업 그래서 앞으로 좀 나쁘지 않다, 좀 유명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좀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상장 이래로 제대로 된 시세 한번 나타난 적 없는 종목입니다. 지속적으로 우하향하였고요. 최근에 좀 횡보세가 나타났으나 최근에 머리 드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련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교육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 3단계 이제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되게 된다면 관련 부분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유치원이나 휴원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수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련 기대감이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주가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지금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승하기 좋은 지금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남겨주셨을 때 좀 오래되셨다고 하고 좀 매수가까지 어느 정도 왔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당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이 종목 또한 보유 관점을 유지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렇게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래서 특이점 없이 사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유 관점을 제가 잡아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엔젤 산업 같은 경우는 엔젤 산업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 신규 진입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업종과 테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캐리소프트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어린이 방송국 캐리TV로 성장한 키즈와 또 패밀리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좀 추가적으로 보유하시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 다양한 종목들 또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 보이는데요. 끝번호 4537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해마로 푸드 서비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매수가는 3,015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또 수익권에 있으신 우리 시청자님입니다. 오늘도 뭐 한 6%가량 상승하면서 현재 3,500원 구간에 마감을 해 있고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지금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목표가 잡아주실까요? 일단 수익 중이셔서 저 축하드리고요. 네. 사실 제가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좀 보유 관점으로 좀 봐드려요. 네. 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꺾일 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뭐 종목들은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어느 정도 대기하고 있으면 섹터별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 좀 상승세가 나타나니까 좀 보유 관점을 좀 안내를 드리는데 일단 해마로 같은 경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맘스터치 브랜드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 또한 좀 견조하게 나왔어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관련 배달 수요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이 종목 또한 최근에 또 간편식 또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 뭐 이제 버거가 이제 간편식이라면 간편식이잖아요. 관련 부분에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좀 어느 정도 실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업 부분에서 많은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련 부분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관련 기대감이 최근에 좀 강한 모습 시작됐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보여지는데 일단 수익 중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를 봤을 때 3,015원이시면은 좀 괜찮은 가격대에 좀 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승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을 보시자면은 일단 수급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외인 수급이 들어오고요. 이제 기문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그런 쪽이 가까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유의미한 것은 상호펀드 물량이나 외국인 물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또한 견조했는데 아직까지 좀 시원한 흐름을 못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번 뭐 건강 기능 이번에 뭐 간편식이나 배달 수요 증가되면서 나타날 수 있다 보여지고요. 체질 개선 또한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영업이익 기대감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그동안 못 보였던 시세 또한 한번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해 주시고요.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데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면 다시금 게시판 남겨주시면 또 관련 부분에서 잡아드리면 되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맘스터치 저 사실 오늘도 싸이버거 먹고 왔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정말 요만큼 실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 키워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요, KC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8033님의 문자 사연이네요. 자, KC가 들어왔고요. 3,125원에 매수해서 4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40%면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부품과 관련해서 꼽아드린 적이 있었기도 한데요. KC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테슬라 호재와 관련해서 계속 올라왔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실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조금 또 약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KC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KC는 이제 반도체 및 부품 제조 업체인데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좋은 기업을 따지는 기준도 사실 매수가 자체가 아래에 있을 때 좋은 기업이라서 지속 보유 관점이 되는 거고요. 매수가가 높은 상황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합리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유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매수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부분에서 반도체 부품 공급 예정 사실 좀 부각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죠. 파동 같은 경우도 3파동 정도의 수준을 보였는데 사실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고가권에서는 매도세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매수세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리죠?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어떤 수급이 강하죠? 매수세만 나타납니다. 왜? 다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고가권에 왔을 때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권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하죠. 근데 그러한 변동성이 앞으로도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 매수가가 그 변동성을 견디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보이는데요. 일단 관점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25원 정도에 갖고 계시고요. 사실 크게 뭐 손실거나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뭐 다행스러운 점이죠. 때문에 해당 상승 시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또한 윗꼬리 흐름을 달긴 했지만 제가 분봉으로 잠깐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관련 기대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비중이 4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상승 시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즉 상승 시에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고가권에서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21선 정도를 손절가로 짧게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좋은 매수, 좋은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케이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추가 상승 시에는 부담 매도 하시는 전략을 챙겨봐 주셨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 살펴볼 분은요. CSA 코스믹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 사연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코드 번호로 남겨주신 사연인 것 같습니다. 3,500원에 샀다고 하시고 30%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가면 또 어느 종목으로 가야 하는지요. 살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바로 한번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렇게 뭐 코드 번호로 남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CSA 코스믹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네. 일단 사업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실 이제 관리 종목이고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지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좀 이제 보유 관점으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섹터별 순환매에 따라 좀 대응을 하시면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종목이고 일단 기업적으로 실적 부분에 봤을 때 좀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제가 또 언젠간 또 변동성이 나타나면 상승폭을 물론 잡아갈 수는 있겠죠.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해서. 근데 관련 기대감을 제가 심어드리면서 좀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서 좀 짧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이렇게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요. 사실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사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이제 관리 종목이고요. 그다음 기업적, 실적적으로도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짧게 실적까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요. 거의 뭐 1대1로 상대하는 모습이고요.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다는 부분은 어떠한 이슈, 어떠한 금전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관련 부분을 좀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 기업적인 실적 부분에서 유보율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냐 없을 때 이러한 리스크 또한 여러분 시청자님께서는 고려를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별도 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번 연도 같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는 좀 맞지 않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시청자님께서도 어느 정도 좀 손절 같은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면은 이제 비중 축소 및 좀 정리 대응을 좀 먼저 권장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관련 부분 좀 대응을 좀 하시고, 저희 구해조스탁 좀 월화수목 금 해가지고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좀 안내를 드리니까 해당 종목으로 좀 구해조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깨알 구해줬스타 홍보까지 톡톡히 해주셨네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또 알맞은 종목들, 교체하실 수 있는 좋은 종목들 구해드리니까요.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한번 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다음 주를 준비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자, 지금부터는 구해줘 스타 금요일 밤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는 이제 잊고 저희는 미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부터는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베스트 업종, 또 제일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는 어떤 것 좀 보면 좋을까요? 기대감을 조금 낮춰주시고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일단 좋게 보는 업종은 그린뉴딜입니다. 또 그린뉴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연말 연초 시기에는 중소형주 위주의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움직일 거로 보여져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제가 그린뉴딜 중에서 좀 전기차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명분이 있습니다. 상승을 하기 위한 명분이 있어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테슬라가 이제 21일이죠. S&P 지수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한 기대감으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좋은 명분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린니들 중에서도 이제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뭐 어떤 뭐 수소라든지 뭐 전기차도 반응하고 수소라든지 관련 부분에서 뭐 탄소 배출 테마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기차 위주로 먼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린딜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는 풍력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기차로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 좀 바로 알아보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일단 첨보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소재, 뭐 전해질, 전해, 첨가제, 디스플레이 소재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디스플레이 쪽도 나쁘지 않은 업황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두 부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횡보 흐름 보이다가 최근에 좀 상승세 나타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36% 전일 대비 36% 거래 대금이 나타났으나 어느 정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겨두고 있다. 왜? 이 해당 이슈가 당장 명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도지 형태로 해당 종목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나타났으나 최근에 다시금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일단 수급적으로 짧게 살펴보자면은 그 수급 주체들은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다. 그래서 좀 2차전지 나쁘지 않을 거다.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코스모 신소재 저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거래 대금 또한 상당히 많이 나타나면서 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전지용 양극화 물질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자, 외인과 기관에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다. 자,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업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요. 강한 종목들이 지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코스모 신소재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후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잠시만요. 후성. 자, 후성 오늘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약 14%의 급등 흐름이 나타났는데 뭐 2차 전지 재료 및 자동차용 냉매 가스 생산 업체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테마도 엮여 있습니다. 즉 두 테마가 다 엮여 있다는 소리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앞으로 1월 다가가면서 이 그린딜 업종에서 섹터별 순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련 부분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상승 흐름을 누가 주도했냐 봤을 때는 일단 기관계가 상당히 많은 외국인도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나타난 이 상승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상승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래 대금 또한 상당히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키워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서 다음은 먼저 이 전기차 2차전지부터 좀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는 섹터별 순환의 흐름 따라 뭐 여러 가지 테마로 좀 대응해 나가시면은 중소형주 강세 테마에서 충분한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주 그린뉴딜을 얘기해 주셨을 때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위주로 먼저 봤다면 이번 주는 테슬라발 훈풍과 관련해서 전기차와 또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자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첨보, 상하프론테크, 코스모 신소재, 후성까지 오늘 강한 급등 나왔는데요. 후성까지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이 좀 호로록 지나갔는데요. 전문가님, 또 다음 업종까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머물면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 더 알려주세요. 일단
거의 답니다. 그래요? 중소형주 위주는 거의 다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중소형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 업종을 좀 소개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12월 3주차가 넘어가게 된다면 보통 코스피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이더라. 이제 배당락도 앞두고 있고요. 연말 되면은 거래 대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보통 연말 연초에는 중소형주 강세 흐름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매 대응을 하셔서 좀 단기든 스윙이든 대응을 하셔서 좀 좋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형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쉬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수급이 낙수 효과 나타나면서 중소형 반도체로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중소형 반도체는 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좋은 이슈가 나타나죠. 왜 이슈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업황이 좋다기에 보기 때문에 업황이 좋으면은 지속적으로 이슈는 따라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부분에서 뭐 수출 관련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증가 소식 같은 경우도 나타났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뭐 반도체 빅사이클 관련해서도 좀 지속적인 기대감이 있다. 반도체 빅사이클 쉽게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관련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디램과 낸드 가격으로 상승이 이루어지는 명분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한 명분들로 인해서 이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요. 관련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적으로 보시면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참 고개를 들고 상승 흐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안내드린 업종들은 아주 강한 업종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목들, 즉 여러분들께서 대응이 가능하신, 진입이 가능하신 종목들을 안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AD 동진 세미케라는 종목도 있고요. 해당 종목도 지금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박스권 돌파 흐름 나타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하나 마이크론을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기관과 외인의 수급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 종목 또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업종은 중소형 반도체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자, 내년 반도체 빅사이클 전망 모멘텀도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많은 기대감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종목들은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유망한 업종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아쉽지만 금요일 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